안녕하세요. 오늘 만화책 레인저에서 소개한 교실에 두고 읽을 만한 만화책은 요츠바랑입니다. 아즈마 키요이코 작가가 지었고요. 이 작가 전작품이 이제 아즈만가 대왕이었는데 사실 저도 요츠바랑을 볼 때 아즈만가 대왕 작가라서 보기 시작한 거였어요. 그래서 시간 되시면 네컷 만화의 진수 아즈만가 대왕도 한번 읽어보시길 추천합니다. 일단 제목이 요츠바랑이잖아요. 근데 요츠바랑이 무슨 뜻일까? 저는 처음에 좀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일본 만화책이라서 일본 무슨 뜻이 있나? 이랬었는데 그건 아니었고요. 이제 요츠바는 주인공 어린아이의 이름이고, 그리고 랑은 그냥 누구누구랑 할 때 랑이에요. 한마디로 그냥 뭐 블랙이랑 그린이랑 뭐 티레인저랑 할 때 랑이에요. 그래서 영어 제목도 보면 여기 요츠바 앤드 느낌표거든요. 네, 영어 제목도. 그래서 요츠바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소제목도 보시면 소제목도 이런 식이에요. 요츠바랑 제외, 요츠바랑 거짓말, 뭐 요츠바랑 핫케이크 이런 식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한 그 책당 7개의 챕터씩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2020년 9월 현재 단행본으로 14권까지 나왔거든요. 단행본 1권이 일본 기준으로 2003년에 나왔어요. 한국 기준으로 2004년에 나왔으니까 1년에 한 권도 안 나온 셈이죠. 그러니까 지금 벌써 굉장히 오래됐는데 아직 1년도 안 지났습니다. 이 작품 속에서의 내용은요, 마치 코난처럼 네. 코난에서도 걔들은 계속 똑같은 나이잖아요. 몇십 년 동안. 네. 그래도 뭐 전체적으로 보면 계속 꾸준히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나마 계속 꾸준히 나오고 있어서 전 크게 불만이 없어요. 오히려 꾸준히 그리지만 그 끝이 보이지 않는 베르세르크나 끝이 있기는 할까 싶은 5스타 스토리즈가 더 걱정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거 잠깐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옆길로 잠깐 세자면 헌터 같은 경우는 좀 나은 편이고요. 이 작가 그래도 요새 좀 그리더라고요. 근데 이제 좀 포기 상태인 건 유리가면. 유리가면. 네, 유리가면은 과연 그릴 것인가. 네. 이 작가가 무슨 신내림이 나올 때마다 뭐 그림을 그린다는 풍문이 있는데 특정 종교의 인물 안으로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건 모르겠고요. 근데 이제 유리가면은 진짜 좀 나왔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5스타 스토리즈는 좀 포기 상태예요. 이게 과연 나올 것인가. 자, 그러면 요츠바랑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자, 각 이제 이야기의 구성은 스토리가 이어진다기보다는 이렇게 단편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뭐 요츠바랑 친구 하면 여기에 대한 단편 이야기들이 쭉 그냥 나오는 거예요. 따로 이어지지 않고요. 이어지는 에피소드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내용은 뭐냐 하면 아빠의 육아일기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냥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이제 여기에 주인공은 요츠바인데 요츠바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이제 번역가인 아빠, 여기 아빠거든요. 여기 아빠가 나오고 이제 아빠 친구 전보, 아빠 후배 얀다, 뭐 옆집 가족인 아사기 집안 사람들, 뭐 요런 이제 사람들하고 같이 소소한 에피소드를 이어가는 만화예요. 그래서 요츠바의 일상을 담고 있기 때문에 만화 장르를 굳이 얘기하자면 이제 일상물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요 요츠바 나이가 만 5세예요. 우리나라로 치면 한 6살 정도 되는데 이 어린이의 천진난만함을 정말 흐뭇하게 그리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흐뭇한데 어느 정도냐 하면 제가 이제 초등학교 3학년 학생한테 요걸 보여줬는데 요츠바를 보고 나서 저도 이런 딸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3학년 학생이요? 네, 말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제 육아를 경험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현실은 더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하니까 이제 탁 와닿지 않죠? 자, 만화책을 한번 살짝 볼까요? 자, 어떤 어린이냐면 이제 같이 가게에 갔어요. 아빠랑 같이. 요런 친구입니다. 이렇게 하는 친구. 여기 보면 요 서랍 속에 쏙 들어가 있는 요런 거 있죠? 이런 친구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다가 막 여기저기 막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이렇게 자전거 타고 빡 받고 아빠한테. 그러다가 이제 또 귀여운 건 뭐냐면 끝은 이렇게 또 귀엽게 끝나요. 이렇게 쿨 잠들어요. 네, 가게에서 이렇게 잠든 거거든요. 네, 요런 식입니다. 요런 식. 요런 어린이고. 네. 그럼 아빠는 어떤 캐릭터냐? 뭐 크게 든든해 보이는 캐릭터는 아닙니다. 보면 여기 보시면 아빠가 이렇게 자기 팬티를 확 뒤집었어요. 그리고선 팬티맨 하고 외칩니다. 어머. 그리고 딸하고 같이 막 이렇게 장난을 칩니다. 이 녀석 그러면서 그 장난 요런 아빠예요. 어떤 분위기인지 이해되시겠죠? 네, 그렇습니다. 요츠바랑 아빠랑 이제 대화를 보면 뭐 이런 식이에요. 되게 이제 재밌는데 여기에 탁 올라가요. 어느 높은 곳에 올라가서 풍경을 쫙 바라봐요, 마을을. 그러면서 전부 멋지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 요츠바 집 하면서 딱 찾아요, 요츠바가. 그때 아빠가 집은 저쪽이야 하고 휙 해주니까 그냥 조용히 앉습니다. 그러니까 만화가 이런 식이에요, 계속 이런 식이라서 이게 직접 보면 좀 흐뭇하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정말로. 근데 이제 이게 그냥 흐뭇하고 일상물인가 하면 그렇지만 않아요. 이제 그 웃음 속에서 따뜻함이 좀 배어 있거든요. 이거는 책을 직접 읽어야지 이해를 하실 거예요. 말 그대로 진짜 따뜻함인데, 책을 읽고 있으면 아, 이게 현대 가족의 이데아인가? 라고 생각될 정도예요. 그래서 실제 가정은 아빠랑 딸인 요츠바 단 둘뿐이지만, 요츠바에게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삼촌뻘인 아빠의 친구와 후배, 그리고 옆집에 사는 이모와 자매 같은 그런 분들이 마치 그 현대판 대가족을 연상하게 합니다. 네. 심지어 이 책으로 가족 이야기를 하면 어떤 친구는 선생님 두랄루민이 빠졌는데요 그래요. 근데 두랄루민이 누구냐 하면 여기 나오는데요. 인형이에요. 아. 네, 인형이에요. 근데 정말 가족처럼 대하거든요, 요츠바가. 그래서 요츠바의 곰인형입니다. 조금 더 이제 충격적인 얘기를 하자면 아빠랑 요츠바는 혈연 관계가 아닙니다. 그쵸. 네. 그러니까 아빠 말을 빌리자면 이렇게 얘기해요. 외국에서 줍는 바람에 어영부영하는 사이에 키우게 된 그런 사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게 여기서 좀 더 추측해 보자면 이제 주변 사람들을 처음 만나는 사람들은 요츠바를 이제 외국인으로 생각을 안 하거든요. 여긴 물론 초록머리로 나오지만 네. 뭐 사실 초록머리가 없죠, 실제로는. 초록머리고 눈도 초록색이에요. 그쵸, 실제로 없고 그냥 귀엽게 한 건데 네. 외국인으로 생각을 안 해요. 이제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외국에서 만난 일본인일 수도 있고요. 같은 국적에. 또는 외국에서 만난 진짜 외국인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외국인을 외국인으로 생각 안 한다는 거 보면 아마 한국계나 중국계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일본 대단하시네요. 읽으면서 한 번도 그렇게 생각 안 해서. 그렇게 추측할 네. 수도 있다 이겁니다. 저는 그냥 외국애인 줄. 네. 네. 자, 어쨌든 이렇게 서로 피 한 방울도 섞이지 않았지만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보다 더 가족 같은 이야기를 맺고 있어요. 그래서 요츠바랑은 이제 가족하고 관련된 수업으로 하기 정말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라면 아마 도덕이나 실가 정도 나오겠죠? 가족 나온 이야기들이니까요. 사회도. 아, 사회도 나오죠? 네, 네. 맞아요. 그래서 요츠바랑에는 어려운 상황이나 갈등 같은 뭐랄까 소위 어른들의 이야기가 없어요. 뭐 어른들의 네. 사정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게 없고 작가는 그냥 3인칭 시점에서 관점에서 글을 썼는데 마치 요츠바가 쓰는 일기처럼 좀 순수하고 그래서 좀 더 즐거운 일들로 가득 찬 일상을 여기 요츠바랑 함께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제가 어른이라서 그런지 아주 가끔 가다가 작가가 요 일러스트를 요츠바 일러스트를 그리는데 좀 쓸쓸함이 그려져 있는 것 같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예를 들면 저 안 가져왔네. 그거를 꺼내라는데 안 가져왔네요. 제가 여기다가 아래다가 이렇게 첨부해 놓을게요. 뭐 10권 표지 일러스트 같은 거. 어떻게? 아, 여기 가져왔네요. 10권 여기 있네. 정말. 진짜 네. 제가 요츠바랑 비슷합니다. 상태가. 이런 거 보면 좀 쓸쓸해 보이지 않아요? 긴 그림자가 비춰지고 이렇게 두랄루미를 데리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걸 좀 가끔 가다가 이런 표지뿐 아니라 거기에 보면 아, 좀 약간 쓸쓸함이 배어 있어 보인다라는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그러네요. 네, 근데 이거는 저는 개인적인 생각은 정말 요거는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렇게 활발한 친구들은 6살, 5살 아이들도 가끔 되게 쓸쓸한 표정을 지을 때가 있거든요, 실제로. 네. 아마 키워보신 분들은 다 아실 텐데, 그래서, 와, 이건 정말 같다. 그러니까 진짜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즐거운 이야기만 그려놓긴 했지만, 아까 제가, 그런데 이제 책을 읽다 보면 되게 흐뭇하다 그랬죠? 그래서 실제로 뭐, 초등학교 3, 4, 5, 6학년 애들 보면, 초등학생인데도 글을 읽으면서 흐뭇하게 미소를 지어요. 진짜로 그렇게 짓는데, 근데 이게 독자를 너무 웃기거나 울리거나 하는 그런 감정 과잉이 없어요. 저는 만화책에서 그런 걸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그런 감정 과잉이 없거든요. 그냥 좀 담담하게 일상을 이어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일상 속에서 읽을수록 마음이 따뜻해지고 편안해지는 것은 아마도 자기가 돌아가고 싶은 그런 고향과 가족의 이상향을 책에서 읽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작가는 요츠바랑 가족을 통해서 우리에게 매일이라는 선물을 열어보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상의 즐거움과 소중함을 이렇게 말해주는 그런 걸 찾을 수 있는 책이 또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네.
아까 말씀하셨지만 단편으로 돼 있어서 네, 순서 상관없이 사실 봐도 맞아요. 좋아서 교실에 놓기가 참 좋더라고요. 혹시 도서관에도 구매해서 비치할 수 있나요? 그거는 이제 사서 선생님께서 선택하실 일입니다. 네. 그, 그 유튜버가 지금 그럼 엄마는 없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할머니, 할아버지는 계세요. 아, 아빠의 부모님이요? 네, 그렇죠. 저는 이거 가정의 형태라든가 그런 거 할 때도 너무 좋은 것 같고 네. 또 네. 이웃과의 정을 이렇게 나눠야 네. 되는 건가 되게 따뜻하다 이런 느낌이 있어서 맞아요. 이웃에 대한 이야기도 나눌 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에 얘기를 들어보면 뭐 페이스북이나 아니면은 뭐 요새 뭐 줌이나 이런 걸로 대화도 많이 하고 외국에 뭐 얼굴도 한번 못 본 친구랑 진짜 친구가 되기도 하고 저는 그것도 의미가 있다고 봐요. 하지만 물리적 거리가 가까운 이웃이랑 친하게 지낸다는 건 또 다른 의미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저는 이 유튜버가 좀 성장하는 모습도 보고 싶은데 안 될걸요, 아마? 안 되겠죠? 네. 유튜버 이 작가 자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어야 또 이 매력이 그래도 어떻게 커가나가 궁금하긴 하지만 작가는 그냥 여기까지만 그러지 않을까 싶긴 해요. 네. 전작품 아즈만가 대왕에서도 그 고등학생인가요? 중학생인가요? 얘가 그 모르는 만나라서 기억이 잘 안 나요. 오래돼서 중학생인가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네요. 저도. 진짜 오래됐어요. 10대라고 할까요? 너무 오래전에 10대? 읽어가지고요. 네, 10대 맞아요. 네네. 10대 그것도 그냥 10대에 머물러 있잖아요. 네. 네, 마찬가지로 이제 명탐정 코난도 몇십 년 동안 네, 주변 인물들은 이미 다 죽어 나가는데 혼자만 그 나이대에 있기 때문에 이 친구도 계속 그 나이대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가정의 형태가 꼭 결혼이라든가 혈연으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맞아요. 이렇게도 될 수 있다는 거를 말로 가르치는 것보다는 이런 문화 그렇죠. 작품 속에 뭐 네네. 아니면 뭐 그림책에 네네. 아니면 그렇죠. 뭐 드라마나 영화 속에 네. 아이들이 보는 애니메이션 같은 곳에 자연스럽게 녹아들게 해야 네, 맞아요. 그게 진정하게 인식의 변화가 확 일어날 것 같거든요. 그 너무 자연스럽게 네. 당연하지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긍정적으로 이 유튜버랑은 네. 맞아요. 네, 네. 뭐 엄마가 없거나 뭐 이렇게 해도 긍정적으로 밝은 면이 많아서 맞아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어른들은 이미 그런 고정관념이 있기 때문에 머릿속으로는 그냥 그렇지 뭐 해도 마음으로는 사실 크게 그게 잘 안 되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제 학생들이 어렸을 때부터 이런 컨텐츠를 통해서 가족이라는 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되면 그 친구는 자라났을 때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요 가족들 보면 이런 옆집 친구들 이런 모습들이 네 이렇습니다. 여기서 이 외에도 그냥 이 동네 주민들하고도 친해져요. 보면 요츠바가 부침성 짱이거든요, 진짜. 정말 이런 딸 키우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실제로는 힘들 것 네, 같아요. 힘들겠죠. 네. 네. 감당이 힘들겠지. 저는 감당 안 돼요. 자세한 설명을 생략합시다. 진짜. 근데 이거 읽으면서 누가 떠오른다 이런 생각 있었는데 저는. 누구죠? 제 아들인가요? 그럼 두 명이 있네요. 네, 지금 또 한 분의 네. 제 딸인가요? 네. 이제 그럼 설명되나? 이제 눈치채신 건가요? 아니 여기 너무 귀엽고 사랑스러워서. 네 이런 거죠, 이런 거. 요렇게 머리 한번 묶으면 똑같을 것 같기도 한데. 그쵸. 네. 근데 이게 어려운 게 요츠바는 항상 네 갈래로 따요. 네. 왜냐면 이게 요츠바가 일본말로 네 갈래인가 뭐 그런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행운을 가져다 준다는 네이클로버 머리예요. 진짜요? 그렇죠. 항상 이 네 갈래로 하는데 아빠가 묶어주는 거예요? 아무튼 그러면 여기서 마칠게요. 정말 재밌으니까 꼭 한번 읽어보세요. 요거 초등학생부터 어른까지 다 재밌게 읽을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연령은 전혀 상관없이 다 재밌게 읽을 수 있으니까요. 집에서, 교실에서, 도서관에서 그리고 뭐 어디서든 다 빛을 놓고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